반갑습니다. 백인대장의 최영재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확률과 통계 전 문항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통, 기하, 미적 다 풀어봤는데요. 확통이 가장 무난한 경향을 보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 과목을 푸는데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원, 수투, 공통 문항을 푸는데 조금 더 유리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학생 입장에서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풀이 위주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항입니다. 5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요. 문자를 봤더니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문자의 개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서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120에서 2를 2번 나눠서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항입니다. 독립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을 무시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곱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확률의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도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두 개의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 PA와 PB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은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인 1에서 원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얘가 A라는 확률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어보면 A의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A의 확률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의 확률은 4분의 1에다가 3을 곱해서 4분의 3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이었네요. 정답은 4분의 3. 다음 문제입니다.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모두 나열하는데 양 끝에 놓인 숫자들의 합이 10 이하가 되게 한번 배열을 해보라고 했네요. 숫자들을 봤더니 합이 10 이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거꾸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합이 10 이하를 부정하면 합이 10 초과가 될 거고요. 어차피 숫자들은 자연수니까 합이 10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합이 11 이상이 된다는 거랑 동일한 경우겠죠. 그래서 양 끝, 즉 두 개의 숫자의 합이 11 이상이 되는 경우를 조합해 봤더니 5, 6 이렇게 되는 한 가지 조합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 중에 이 두 개의 합이 11이 되는, 즉 5와 6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해주면, 그렇죠? 전체에서 이 확률만 빼면 나머지 확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6개를 모두 배열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 가지는 양 끝만 배열하는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전체 확률 1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6장 중에 5 또는 6 2장, 6분의 2,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남은 5장 중에 앞에 온 카드 한 장을 제외한 한 장,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보면 1-15분의 1이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15분의 14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번 문항은 이산 확률 분포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했고요. 그 확률 변수 x에 따라서 x가 0이거나 1이 나오면 자기 자신을 변수로,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면 2라는 값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될 거고, 근데 y는 x에 의존하기 때문에 먼저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 x는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2, 3, 4까지의 값을 가질 텐데, 그렇죠? 거기에 따른 y의 분포를 보면 y는 똑같은 값을 가지거나 아니면 2 이상이 가지는 경우는, x가 2 이상일 때는 모두 y를 2로 취급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에 따른 확률을 구해보면 동전을 4개를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2의 4승분의 1가지가 될 거고요. y가 1이려면 x가 1이어야 되니까 동전 4개를 던진 것 중에 앞면의 개수가 하나인 거, 그렇죠? 4개의 동전 중에 누가 앞면인지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될 거고. 그러면은 2일 때 확률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확률 1에서
두 개의 확률을 빼면 16에서 5를 빼니까 11이 되겠죠. 이렇게 y에 대한 이사확률 분포표만 작성되면 평균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y의 평균은 2의 4승으로 통분해서 이렇게 변수와 확률을 곱하면 0 더하기 4 더하기 22가 돼서 약분해보면 8분의 13이 될 겁니다. 자, 3점 마지막 문항입니다. 27번은 신뢰 구간, 즉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문제죠. 문제를 읽어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49개를 뽑아서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때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신뢰 구간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2 곱하기 95%에 해당되는 신뢰 상수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 루트 49분의 표준 편차 5 이렇게 구하면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일 텐데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직접 구해보면 5분의 6a에서 a를 뺀 5분의 1a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5를 넘겨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a를 구했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이제 신뢰 구간이 주어지면 두 개를 빼서 차를 구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더하면 표본 평균의 2배인 2x바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인 x바는 신뢰 구간의 중점으로 즉 a와 5분의 6a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10분의 11a가 되겠네요. 앞에서 근데 a를 구해놨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x바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계산 같이 해볼게요. 10분의 11에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5가 두 개 있는 거고요. 2랑 5랑 곱하면 10이니까 약분하고 그렇죠. 11과 5를 곱하면 55. 그 다음에 1.96을 7로 나누면 0.28이니까 계산해보면 15. 얼마인가요? 4가 됩니다. 여기까지 3점 문항 풀이였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항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주머니 하나와 상자 두 개가 있고요. 주머니에는 1, 2, 3, 4가 적힌 카드, 그리고 상자 A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씩 들어있고요. 상자 B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한 수가 1이면, 즉 4분의 1의 확률로는 A에 있는 흰 공 하나를 B에 놓고, 그죠?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 즉 2와 3을 구별할 필요 없겠죠? 4분의 2의 확률로는 상자 A에 들어있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B에 넣는 시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드가 4가 나오면, 즉 4분의 1의 확률로는 A에 있던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총 B에 넣는 시행을 하네요. 분석해보면 넘어가는 공의 개수는 총 공의 개수는 확인한 수가 1이면 1개,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2개를 넣을 거고요. 확인한 수가 4면 흰 공 2, 검은 공 하나 총 3개를 이동시키겠네요. 이렇게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4번 반복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라고 제한을 걸었네요. 그러니까 모든 시행을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4번 시행을 했더니 B에 공이 8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구해볼 거고요. 그때 물어보는 확률은 상자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가 될 확률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은 공의 개수를 한번 추적해보면 첫 번째 시행은 흰 공 하나를 옮기는 거니까 검은 공은 옮기지 않고요.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인 경우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옮기겠네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검은 공이 하나씩 넘어갈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흰 공 2, 검은 공 하나, 검은 공을 하나만 넘기는 시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로 넘어간 공의 개수가 8개인 경우 중에서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쨌든 8개가 넘어가야 되니까 큰 거 기준으로 세보면 3개 넘어가고 3개 넘어가고 1개 넘어가고 1개 넘어가는 경우. 두 번째 분류는 3개 넘어가고 2개 넘어가고 2개 넘어가고 1개 넘어가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분류는
2개 넘어가고 2개, 2개, 2개. 이러면 이게 4번 만에 8개의 공을 옮긴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이 분류 중에 검은 공이 2개 있는 경우를 따져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첫 번째 경우만 우리가 원하는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인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3번 사건 또는 1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 4분의 1이니까 이거를 자리 바꾸는 경우만 생각해보면 4의 4승분의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시행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2예요. 그래서 4의 4승분의 자리 바꾸는 경우는 4팩, 2팩이 될 거고 2가 일어난 경우가 4분의 2였으니까 2에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모든 경우의 수 4의 4승분의 그렇죠? 자리 바꾸는 경우는 없고 각각이 일어난 확률이 2가지씩 있었으니까 2의 4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분모로 깔고요. 그 중에 원하는 1번 경우를 분자해. 즉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경우의 수 중에 1번 경우의 수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될 거고요. 미리 4의 4승은 다 약분을 처리하고 분자의 값만 집어넣어 보면 6 더하기 12 곱하기 4 48 더하기 2의 4승 16분의 6가지 경우니까 2로 약분해서 더해볼게요. 2로 약분하면 3 더하기 24 더하기 8 그래서 정답이 35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조건을 보면 A가 C보다 작거나 같고 C는 D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B도 C와 D가 이런 순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C랑 D는 대소관계가 정해진 상태에서 A와 B는 C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세보면 그렇죠? A와 B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B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세서 더하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1번과 2번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죠. A랑 B랑 똑같은 경우는 두 번 세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1번, 2번의 합에서 한번 제외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의 개수 1 이상의 자연수 6 이하의 자연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6개의 숫자 중에 4개의 숫자를 고르는 중복 방법, 중복 조합의 수 6H4가 될 거고요. 조합으로 바꿔보면 9C4 126까지가 되겠네요. 보다시피 2번 경우는 1번 경우와 동일하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마지막 3번 경우는 A와 B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취급해서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중복 허락해서 뽑으면 되겠죠. 그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6H3 계산해보면 8C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56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는 126을 2번 더하고 거기서 중복이 발생한 56까지를 제외해주면 계산 196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죠.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양수 t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t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x라는 확률 변수가 5t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림 한번 그려보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고 있는데 평균은 1, 표준 편차는 t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한 OT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1을 넘는다는 건 OT가 여기 있으면 여기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1 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OT는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어야 OT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OT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정기분포의 총 넓이 1, 정기분포의 절반 넓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OT는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누적 확률이 2분의 1을 넘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t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시 확률 변수 x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의 최대값을 정기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표준 정기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표준화시키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상이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하의 확률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식으로 표준화를 해보면 평균 1을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 t로 나눌 겁니다. 1을 빼고 t로 나누면 t-1로 표준화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t 플러스 1로 표준화 되겠네요. 즉 z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새로운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t-1이라는 값부터 t 플러스 1이라는 즉 구간의 길이는 t와 상관없이 2로 고정된 그렇죠? 두 칸짜리의 확률의 최대값을 구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확률이 커지려면 높이가 커져야 될 거니까 평균 근처, 평균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확률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확률이 사실 가장 큰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두 칸이 되게 평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될 건데 이거는 t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t가 5분의 1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t가 5분의 1보다 큰 경우만 생각해 봐야겠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t가 0인 경우였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답이 되지 않고 t가 5분의 1 이상인 경우만 따져볼 건데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럼 보다시피 간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으로 덜 이동해야겠죠. t가 가장 작은 상황, 바로 t가 5분의 1인 상황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최대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t의 5분의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5분의 1 마이너스 1부터 5분의 1 플러스 1까지 즉 마이너스 0.8부터 플러스 1.2까지 그래프에서 확인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자에서 확률이 가장 큰 구간이 되겠네요. 표준 정기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0부터 0.8까지의 확률과 0부터 1.2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될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표의 값을 보면 0.8일 때는 확률이 288, 1.2일 때의 확률은 0.385. 그래서 더해보면 0.6732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의 최대값 K값이 될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00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배 해주는 673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해설을 마칠 거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라면 수능시험 응시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해설 영상을 들었다면 지금 수능이 보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